오늘 준비한 숙제를 저희가 두 가지로 좀 저희가 함축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시장 역량과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FOMC 전망과 향후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상황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오늘 이 숙제를 풀어주실 분을 같이 또 모셨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와 함께 같이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와는 또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완전히 또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좀 일어났고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별 걱정 안 하셨다. 네네. 예. 그 자료 같이 말씀 나누죠. 예. 13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전쟁 발발했죠. 그렇죠. 국지전이라고 할지 전쟁이라고 할지는 뭐 글쎄요. 그런데 예. 어제까지 영업일수로 이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현재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WTI, 금 등등 쭉 보시면 WTI가 당일하고 이틀 동안 한 10% 이상 올랐다가 월요일 날 좀 빠져서 맞아요. 어제 현재로 3.2% 올랐습니다. 예. 금 0.44%. 뭐 이 정도면 아주 급격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0년물 금리 오히려 CPI 떴죠. 예. 뭐 이제 유가 폭등하면 금리 물가 뜨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 DXY 오히려 0.4% 오히려가 아니고 이제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DXY 기준으로 지금 97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게 살짝 오른 거니까 예. 뭐 급격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 S&P 0.2% 마이너스, 나스닥 오히려 0.2% 플러스입니다. 뭐 구리 0.2%인데 뭐 구리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표로만 보자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힘의 본질이 힘이고 예. 힘의 본질 두 가지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이란이 지금 벌써 저 우측 하단에 이란 고위 당국자가 우리 확전 원하지 않아 계속 메시지 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 말은 수년간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자료는 요 다음 페이지 자료 보시는 대로 산유량으로만 치면 이란이 전 세계 5위예요.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면 수출국 탑 10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난번에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확전을 간다? 예. 제가 볼 땐 좀 자살행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사실 저 유전 또는 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재정 예산 자체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앙골라라는 나라는 거의 그 유가에 의존되어 있는 그 비중 자체가 90% 가까이 되고 있다. 재정 예산 자체가. 중동 지역 국가들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긴 하다 보니까 지금 저러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으로 또 칠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 여기서 전면전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이 뭔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지금 그러니까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묘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여기서부터 썰입니다. 예. 전면전 하면 뭔가 대단한 막 굉장히 위기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도 비슷할 때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 되는 것이지 예. 이 힘의 균형이 굉장히 지렛대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초전에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고 금방 끝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파급되는 문제의 연결고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잘 아시는 대로 이란이 지배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봉쇄가 된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이 원유가 물동량이 차지를 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 물동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저게 만약에 진짜 막혀서 정말 끝단까지 간다. 그러면 1973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아랍 오일 엠바고라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국들이 서로 정말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때 막 가자지구를 수복 칸에 어쩌네. 그때 배럴당 3불이었던 유가가 40불까지 떴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불, 50%, 400%가 몇 개월 만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쪽만 상상을 하면 정말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정말 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된다면 마지막 또 막판까지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뭐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10% 이상은 되겠죠.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유가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게 여담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0함대, 그러니까 해군 10함대 중에 전 세계 단일 국가가
저 7함대 그 7F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7F. 세븐 예. 플릿입니다. 네. 7함대 위수 지역이 알래스카부터 인도까지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의 단일 국가가 7함대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아, 가장 센 전력을 예. 자랑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센 전력을 자랑하는 그 함대가 5함대예요. 저 OF라고 써져 있는. 네. 근데 그 예. 5함대가 딱 중동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금요일 날 현재 시간으로 트럼프가 이 발발하자마자 소개령 딱 내리면서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거든요. 예. 걸프만 중간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명령 내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죠. 이미 갔겠죠. 이미 가 거리 얼마 있어요? 안 되니까. 예. 그 말은 핵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저기가 많을 때는 한 60적, 70적들이 이 호위함, 전투함부터 다 그렇죠. 따라다녀요. 그렇죠. 5함대 하나니까 뭐 한 3, 40척 되겠죠. 예. 문제는 비행기가 적어도 한 100대씩 실려 있습니다. 예. F-22 랩터부터 시작해서. 예. 그 말은 결국은 경제력 갖고는 굉장히 후달렸잖아요. 이단이. 마지막 남은 군사력. 방금 팀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예. 야 이거 그래 나 몰라 그냥 자살 뭐 폭탄 테러 비슷한 예. 그거 초장에 딱 맞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전면전까지 갈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갈 리가 없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협상으로 가지만은 그 사이에 일부 약간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봐야겠죠? 이란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지만 예. 우라늄 핵무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략자산, 핵무기, 원유. 아, 핵무기가 그런데 원유. 공교롭게 원유는 2015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2015년에 EPCA라고 그래서 1970년대 그 초중반에 1, 2차 오일 쇼크 딱 맞고 나서 그때까지는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에너지 보존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유를 수출 금지 금지를 했었어요. 그걸 2015년 9월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EPCA 법안을 해제를 해요. 해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원유 자급자족을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유까지는 오케이 뭐 상관없어. 그래서 경찰 역할을 빼는 것인데, 근데 마지막 남은 하나. 핵무기. 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란이 계속 지금 뭐 속된 표현을 개기고 있단 말이죠. 오바마 때 이 참고로 천연 우라늄이 농축도가 0.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뭐 핵 연료해서 무슨 그 뭐 핵 발전소에서 전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도 자체가 예. 한 20%까지 농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 20% 농도가 됐을 때 예. 핵 연료를 전기로 쓰고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더 응축을 해가지고 80%, 90%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농축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확인 안 된 소스지만 오바마 때 그 오바마 정부 때 이란하고 미국이 합의한 게 제가 3.67%인가? 예. 그게 이제 딱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예. 3.67% 정도가 네, 되는 농축도라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1차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뭐 많은 정보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예. 뉴스 같은 거 쭉 나오는 거 보면 현재 이란에서 80% 정도의 농축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80%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거의 다 봐야 왔다는 되는 얘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 뭐 이스라엘 편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그 갈등 이런 거 갈등을 보면 예,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거기서 쏴버리면 나라 하나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예, 건데 예. 정말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요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안 돼. 미국도 오케이. 근데 핵만큼은 안 돼. 제가 볼 때 승인해 줬을 거고 뭐 마크롱도 어젠가요? 그 실언 약간 했죠. 예, 예. 이거 반대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엮여 있는 것이죠. 이란이 전통적으로 러시아한테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 공급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러시아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무기 주는 무기 공장 때려 그래. 괜찮은데 뭐 제가 볼 때 이런 게 다 엮여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돌아왔는데 예. 이란이 경제력으로나 또는 뭐 군사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붙어볼 만하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보는 소스를 근거로 할 때는 이란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러시아나 중국의 개입이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고도 그렇게도 안 보고 계시고. 러시아, 중국 우리가 지금 매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도 남의 나라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예. 이제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소비가 조금 뭐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문제뿐만이 예. 아니고 시진핑이 가택 연금 됐다는 소식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 제가 조심스럽게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내부 정치적인 상황이 예. 다른 나라에 무기 대주면서 뭐 지정학적인 갈등이 신경 한복판에 쓸 가고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럴 여력이 없고 예. 러시아 이미
프루브 됐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쟁 초전에 끝낼 줄 알았는데 이걸 뚜껑 열어보니까 50년 전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 지원해서 70년도처럼 그때는 러시아가 아랍연합국을 풀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심각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틀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음. 흔들리는 시장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합니다. 아,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 기회다. 네. 예, 뭐 기간은 우리가 좀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좀 이런 단기적으로 국지전- 보시는 거죠? 국지전은 보통 길어야 몇 개월 안 가더라고요. 몇 개가 안 간다. 네. 뭐 저도 뭐 사실 과거 약간 학습 효과일 수 있겠지만은 뭐 길게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자본 시장이 이미 학습 효과 때문에 예. 하루 이틀 지나고 다 맞아요. 지금 뭐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스라엘 이란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중요한 게 사실 FOM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6월이니까 뭐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하는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나 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관세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게 이제 관점인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FOMC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동결하겠죠. 동결하고, 근데 문제는 예. 이번에 이제 1, 3, 6, 9월 달에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하고 예.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저게 이쪽은 점도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근데 아. 워낙 이 틀리잖아요. 방송가도 그렇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11분 뭐 어. 그 FRB 이사분들 합치면 19분이죠. 예, 예.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점도표 가지고 의미 있게 정책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점도표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점의 위치, 특히나 열 번째 점 중간 값이 그렇죠. 있는 미디언 곳이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시장은 과거에 조금은 흔들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랬죠. 예. 그런데 항상 설명력은 거의 제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하여튼 예. 어쨌건 시그널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어떤 것들이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세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항상 우리가 자료만 갖고 하는데 자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예, 예. 하드 데이터 일단 고용 시장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죠. 음. 그런데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네. 청구 건수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는 개인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음. 그 노동 시장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런데 연초에는 이게 주간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는 건수가 예. 21만 건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 정도. 근데 지금 24만 8천 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3만 몇천 건이 굉장히 트렌드업 15% 가, 지속적이 하고 예, 있다는 증가했네요. 얘기예요. 그리고 예.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주간으로 발표된 건수뿐만이 아니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2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건수가 190만 8천 건에서 예. 194만 7천 건인가 하여튼 4만 건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 분명히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인데 예. 노동 시장이 크래쉬가 나오는 거는 미국 펀더멘털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악재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FOMC 정책 행보 입장에서는 그 페드가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제롬 파월 얘기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린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정책 행보를 결정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노동 시장이 크래쉬가 됐어. 그러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도 적어도 지난주까지 발표된 물가는 굉장히 괜찮아요. CPI, PPI, 뭐 소비자 물가 괜찮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PCE 물가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띄워주신 대로 CPI 하부 지표 중에 그 어플라이언스 뭐 등등 오토 파트 이렇게 해서 영어로 제가 써놔 죄송한데 예. 그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는 1.6% 월간으로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저게 지금 상품 가격입니다. 상품 가격 자체가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PPI 중에서도 철강이 예. 먼서먼서 7% 이상 올랐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항목별로 점점 관세 영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를 제가 구분을 해서 근원, 헤드라인, 상품, 서비스 각각 물가를 왼쪽 그래프에서 빨강색, 자주색, 진권색, 파란색으로 그려갖고 왔거든요. 근데 서비스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상품 물가가 방금 우리가 봤던 CPI, PPI에서 봤던 이 굿즈 아닙니까? 예. 수입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겠죠. 상품 물가, 그다음에 헤드라인 상품 물가, 근원 PPI 상품 물가가 트렌드 업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물가 저는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을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상품 가격들이 점점 뜨고 있는 게 일단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소프트 데이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예. NFIB라고 해서 전미 자영업 중소 자영업자 낙관 지수라는 지표 중에 저게 뭐 해픈투비 올 연초에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난달 발표했을 때 다행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하부 지표 중에 왼쪽 가격 인상 계획 비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plans to raise prices라고 그래요. 예. 그 하부 지표 중에 설문 대상 되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제품 가격 올려야 되겠어, 올릴 거야 라는 비중이 빨간 선으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예. 먼슬리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아, 자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네네. 예.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잘 가격 인상 개입 비중이 26%에서 점점 31%까지. 31%까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러니까 기업 마진도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그 관세 영향 때문에 수입 물가 올렸던 거를 예. 뭐 프라필 레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정가를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급격한 정책 변동을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6월 4, 5, 6이 이제 관세 때리기 시작했을 예. 시기잖아요. 그럼 한 1, 2개월 버티다가 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역마진이 나고서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거 보고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탁기부터 해서 일부 가전 제품에 대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가 상품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에 잠깐 반짝 올라다가 다시 제자리를 떨어졌죠. 갔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저도 드는데.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게 이제 뭐 한 3, 4개월, 2, 3분기 연속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큰 악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기업 실적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EPS 추정치를 좀 봐야겠지만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흡수할까? 만약 기업들이 가격은 올리지만 소비가 만약 뒷받침되고 기업의 실적에 그렇게 크게 훼손이 안 되는 선 안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흡수하는 시장에서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베스트 시나리오죠 저는 이게.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까지는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예. 7월 달 정도가 맞아요. 7월 달 조심하셔야 그래서 된다고. 제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지금 7, 8월 정도가 살짝 흔들리는 장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재미삼아 콘프레이크 켈로그 대표 상품 아니겠습니까? 예. 저 올라갔어요. 지난 2년간 제품 가격을 20%에서 30% 올렸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은근슬쩍 올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해묵은 얘기지만 이미 5월 중순부터 각가지 기사에서 뭐 포드 가격 이번에 이제 올릴 거라고 발표했고 맞아요. 그 어플라이언스 뭐 가전 제품 올릴 거라고 발표했고 16개 소매 브랜드 업체들 가격 올릴 거라고 지금 이미 그 언론을 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예. 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 일시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FMC에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예. 실질 데이터를 다 보고 받아서 정말 가공하고 정제된 고급 데이터들을 실제 주무르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 FMC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문제는 결론은 동결이 이겠지만 예. 이제 제롬 파월이라든가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발표에서 어떤 멘트를 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시그널을 주는 게. 예. 호플리 만약에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지켜보고 나서 하반기에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어. 이러면 시장을 폭등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네. FRB가 이제까지 적어도 제가 보고 있는 그 한 20년 동안 예. 절대 친시장적으로 뭐 비둘기파죠. 가끔은 그런 적이 있지만 예. 특히 지금 관세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초미의 관심 아주 그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하여튼 불안한 상황에서 예. 시장이 원하는 대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온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고 있는데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유가 상승도 사실상 60불대에서 지금 70불대로 올라갔던 것들도 물론 이 시차를 가지고 뒤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 네네. 뭐 유가가 뭐 뭐 아주 직접적으로의 부분은 당연히 뭐 유가에 바로 그냥 반영이 될 것이고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가공이 된 후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저 PPI 같은 것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봤을 때 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단기적으로 잡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속으로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또 하필 일어나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지지율도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전국에서 지금 막 뭐 산발적으로 대요하고 그 데모하고 노킹 뭐 이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와, 이것도 정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매번 강조드리지만 내년 11월 6일인가요? 11월 3일 중간선거 합니다. 이거 예, 말중간선거지 완전 총선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되면 계속 이짓했다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년 선거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예.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겁니다. 어. 미리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좀 썰인데 저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올해 길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 전에 그리고 호플리 올해 3분기 전에 모든 문제를 관세에 따른 이런 문제든 뭐 전쟁이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초장에 끝내버릴 거라고 봐요. 아, 초장에. 전쟁 같으면. 아, 이게 늘어지면 내년에 어떤 총선에 있어가지고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예. 2월 16일로 기억합니다. 그 스카페센트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바로 옆에서 인터뷰하면서 정책 기조 5가지를 천명을 해요. 예. 유가 잡아서 인플레이션 낮출 거다. 예. 10년물 금리 타겟을 우리가 잡을 거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까지 물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계속 안 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상당히 그 유가 안정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봐요. 60불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겁니다, 우리가. 예, 예. 근데 지금 하다가 70불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요. 우려하신 거 저도 우려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않다. 저는 임계치를 그러니까 예.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격적인 어떤 트리거 포인트 임계치를 WTI 기준으로 70에서 한 80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75불에서 80불이요? 80불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정도 밴드였을 때 물가가 굉장히 치솟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흡수가 얘기죠.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전에 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든 봉합을 시킬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뭐 협상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앞세워 갖고 그냥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이 됩니까? 예. 승인해 줬으니까 때렸겠죠. 예. 그러니까 초장에 완전히 그냥 끝내버릴지 어떤 끝내버릴지. 식으로든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FM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있는 FMC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도 제가 조금 모아서 다음 주에 대표님 나오시면 한번 같이 그 정말 뭐 매파적이면 매파적이다. 비둘기면 비둘기다 해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장 지금 선물 시장은 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번 주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유가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F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희가 발빠르게 좋은 소식들 모아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